제가 듣기로 준혁 쌤은 미술 전공이나 뭐 미술에 관련된 공부를 하신 분은 아니라고 들었어요. 맞아요. 어떻게 컬렉팅에 입문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? 컬렉팅에 입문한 계기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약간 제가 왜 미술을 좋아하게끔 됐는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, 제가 사실 처음에 그렇게 막 미술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. 어렸을 때 미술 학원에 가면은 이 물감이 손에 묻고 그 미술 학원이 좀 특히 추웠어요.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. 오히려 음악을 더 좋아했었는데 제가 한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인가 저희 집이 건설업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만약에 건축과를 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니 그 건축가로 성공하고 두각을 나타내려면은 조형예술, 그러니까 뭐 미술 같은데 좀 관심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너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. 근데 제가 좀 이제 성격상 뭐 누가 뭐 안 된다 이러면 좀 오기로 더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한번 미술을 좀 좋아해 볼 수 있게 책을 좀 추천해 봐달라 이렇게 제가 말했어요. 근데 그때 마침 그 이 책이 딱 그 서재에 있었어요. 이게 저한테는 아주 의미 있는 책인데요. 아버지는 그러면 미술을 좋아하세요? 예, 할아버지도 좀 좋아하고 아버지도 좋아하셨어요. 이게 그래서 루브르에 가셔서 사온 책인데 이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좋네? 싶더라고요.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은 뭐 프랑스와 부셰라든가 아니면 까미유 코로가 특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지금 취향은 전혀 아니지만 바로크를 좋아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는 그런 게 좀 좋았었어요. 그러다가 한 1, 2년 뒤쯤에 베르나르 뷔페라는 작가를 알게 됐어요. 그 약간 메마르고 까슬까슬하고 뾰족뾰족한 선으로 이루어진 그 화면이 아주 뭔가 좀 제 마음을 울리는 느낌이더라고요. 그때도 고등학생이었어요? 네, 고등학교 한 2학년 때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좀 고3 올라가는 그 스트레스 있었는데 아주 뭔가 좀 제 마음의 풍경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베르나르 뷔페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분 필체도 막 따라오고 뭐 그 정도로 좋아했었는데 근데 사실 이제 그 가격이 지금은 좀 많이 올랐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사실 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을 때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은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이제 단순히 미술을 좋아한다 해서 이제 좀 사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. 좀 빨랐네요, 다른 사람들보다. 네. 근데 그거 이후에 바로 사진 않았지만 이제 사고 싶다라는 느낌을 딱 갖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미술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네네. 컬렉팅까지 할 생각을 좀 하시게 된 거구나. 네네. 베르나르 뷔페를 보시고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. 그 이후에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서 처음으로 정말 돈을 주고 구매하신 작품은 어떤 거예요? 그 얀 보프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. 그 프랑스에 배낭여행 갔다가 본 작가예요. 작가인데 그때 당시에 경쾌한 색감과 콜라주되어 있던 이런 작품이 아주 좀 뭔가 현대적이고 감각적으로 느껴졌었거든요. 근데 그 웅갤러리라는 데서 전시를 하는 걸 봤고 그래서 이제 좀 작은 작품을 산 게 그 제 첫 컬렉션입니다. 몇 살 때예요? 대학교 3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요? 와, 보통 사람들보다 좀 입문이 빨랐네요. 네. 아직도 대구 제 고향 집에 있어요? 네. 궁금하고 이건 그냥 학생 때 그럼 돈이 어디서 사셨어요? 과외했던 것 같아요. 과외에서? 과외도 멋있다. 준혁쌤, 그럼 이 많은 작품 중에서 혹시 유독 뭐 한눈에 반했다, 이래서 구입했다 이런 작품들이 하나 꼽아보려면 있을까요? 일단 저는 전시를 보러 가는 날이면은 한눈에 반하는 작품들이 한 몇 점씩은 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두고 싶을 만큼 이렇게 좋다라는 거는 일단 한눈에 반했기 때문에 좀 들고 오는 것 같아요. 물론 그 중에는 이 작가의 작품을 사야지 싶어서 막 찾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작품밖에 살 게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차선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좀 한눈에 반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. 뭐
가지고 있는 안창홍이라든가 안지산 작가님 작품, 뭐 키키 스미스, 라우르 프루보 이런 작품들도 뭐 실제로 봤건 이미지로 봤건 정말 한눈에 좀 확 들어와서 이렇게 산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이 있어요. 너무 사고 싶은데 계속 기회가 없다가 네. 100% 마음에 들지는 않은데 그래도 기회가 왔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세요? 아니면은 100%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. 일단 제가 100% 마음에 안 들고 약간의 아쉬움이 있으면 안 삽니다. 그러시구나. 언젠가 뭐 인생은 그래도 그쵸. 예술은 보다는 짧지만 인생은 맞아요. 생각보다 기니까. 네. 네. 그래도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뭔가 컬렉션 시작하셨으면 꽤 길었을 것 같아요. 네. 집중적으로 열심히 컬렉션을 하셨던 것 같은데 본인의 컬렉션의 어떤 목표?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? 솔직히 아직까지는 시대 정신을 뭐 음. 내포하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미술사의 한 획을 끈 작가를 모은다던가 이런 좀 거창한 어떤 목표라던가 방향성이 있진 않아요.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컬렉션을 하는 이유 자체가 그 제 개인적인 이유에 있기 때문에 뭐 저한테 뭔가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는 작품들을 사는 거 그게 뭐 방향성인 것 같아요. 한두 가지 좀 어떤 약간 비슷한 어떤 일관성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치면은 웬만하면 세상 날 것 그대로를 좀 표현한 작품을 구매를 하자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게 준혁 쌤의 어떤 공통되는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사실 그 우리의 삶이 뭐 이상적이지만은 않은데 뭐 그다음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감정이 뭐 냉혹, 뭐 냉정, 뭐 슬픔 이런 거를 느끼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애써 그 이쁘게 포장하고 이러지 않고 정말 그 세상에 있는 그대로를 현실을 좀 직시하게끔 하고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좀 아우라를 가지고 거기서 좀 강한 감동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작품을 좀 모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날 것 그대로의 작업들이 네. 소위 좀 센 작업들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집안에 반대는 없으셨어요? 뭐 반대는 당연히 있죠. 네. 여태까지 다 설득으로 이렇게 네. 잘 네, 설득은 잘 안 되니까 일단 오늘 저녁에 배송이 올 거다. 통보. 네, 통보로 가야 돼. 어차피 안 될 거는 통보로 가.